안녕하세요. 윤혜영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세 번째 북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부제는 보면은 색다른 커플 함께하지 않아 행복해. 그리고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공간, 요양기간은 옛말, 그리고 8과 마지막으로 고독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다. 이렇게 세 과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부제로 자발적 고독을 즐기며 필요한 연대를 나누는 사람들의 스위트홈 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 책을 계속 읽어보면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참 다양하고 정말 이렇게 재미있는 그 삶의 방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6과 색다른 커플 함께하지 않아 행복해, 이 부분을 지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함께하지 않아 행복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려면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6과에서 색다른 커플 함께하지 않아 행복해, 이거는 동거하거나 결혼한 사람들이지만 한 집에서 살지 않고 각기 다른 집에서 따로 살다가 같이 만나서 또 이렇게 삶을 같이 하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LAT, 레트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Living apart together 해서 함께 살기도 하지만 떨어져 산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는 이중 주거 커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혹은 결혼했지만 따로 각자 자기의 집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해가 가세요?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따로 살고 만나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보면은 결혼했는데 한 집에서 같이 살지 않고 각자 자기의 주거 공간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이렇게 서로 헌신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그 외신 그 가디언즈에 따르면 영국에는 이렇게 LAT족 이런 사람들이 한 10%가 되고,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6%에서 8% 정도가 이렇게 LAT족으로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조론이나 휴혼, 그러니까 결혼을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는 이렇게 동거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연인 관계로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LAT족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LAT족 보시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네. 결국엔 이 책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따로 또 같이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뭐 친구건 그렇죠? 간에, 예. 뭐 이게 엄마와 딸이건 간에, 네. 이게 부부 간에, 예. 또는 동거 커플 간에 따로 예. 또 같이의 형태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뭐 주말 부부 네. 있고, 기러기. 기러기 가족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LAT인데 거기는 네. 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면 약간은, 예, 그렇죠. 예, 근데 여긴 약간 좀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예. 우리가 떨어져서 예. 있는 것이 예. 더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좋겠다. 더 행복할 수 예, 있다. 더 행복할 수도 있고, 이 예. 지속적으로 예. 우리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형태로 사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예. 아주 새로운 건 아닌데 예. 조금 사람들이 달라졌다. 약간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함께 하지 않아 행복하다. 보통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면 함께해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함께 하지 않아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결혼하면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힘들어도 지지고 볶아도 같이 살아야지 그 안에서 정도 쌓이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어떤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거를 보면서 그래,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부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갈등하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최후로 이제 이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부부들은 보면, 부부나 그 커플들은 보면, 이 LAT족은 파트너를 소중히 여기지만 인생의 중요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이 자기 파트너와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도 행복하게 같이 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 이것도 말이 되겠구나라는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여기에 보면 도로시 해킷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에 한 10년 있다 이제 남자친구를 만났대요. 사이먼이라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그분과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다가 그분과 이제 함께 동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남자분이 여자 집에 들어와서 살았대요. 근데 막상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삶의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도로시라는 분이 너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다 늘어놓고 막 이렇게 사는데, 이게 자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남자분과 잘 맞고 이렇게 사랑하지만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 남자분은 이제 도로 나가서
그 자기네 집 근처에서 살면서 그렇지만 그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그분들이 이제 네 커플들이 같이 만난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한 커플은 60대, 다른 두 커플은 70대, 그 다음에 또 한 커플은 80대. 근데 이분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 8년에서 11년 차 그렇게 계속 같이 만나고 있지만 각자 집을 가지고 있고 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그리고 왜 그렇게 사나?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사나? 그래서 혹시 그러면 후에 결혼할 생각이 있냐라고 그런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10명 중에서 한 3명만 나중에 결혼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7명 정도는 나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서로 연인 관계에 있고 서로 좋아하지만 왜 한 집에서 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가? 이거를 살펴보니까 삶의 방식들을 별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오랫동안 본인들이 이제 살아온 방식들이 있고 또한 이제 자식들도 있고 자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삶을 누군가가 들어오거나 또한 내가 살던 집을 나가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별로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지금 미국 이야기인데 삶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각자 자기 집에서 살면서 만나서 또한 연인 관계도 유지하고 이렇게 사는 걸로 오히려 좀 선호한다라는 거 보면서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저도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게 비슷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사실 사별하신 분들이 재혼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별로 이렇게 좋게 하지는 보지 않았고 그러고 보면 또 여자분들도 많이 혼자 사시고 이랬는데 그럼 혼자 살면은 남자친구가 없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사별하시거나 이혼하신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누구와 교제하지만 더 이상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 제가 주변에서 봐요. 내가 다시 왜 그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내가 꼭 남자라서가 아니라 친구가 나는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만나지만 여자친구도 있고 난 그 생활이 좋다. 근데 혼자는 외롭고 누군가 있긴 좋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저렇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그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와 따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이 아니다. 불화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싱글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 부모와 같이 살지 않을 때 저들은 행복하지 않아서 같이 살지 않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각자의 패턴이 있고 생활이 있기 때문에 따로 살지만 가족임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형태도 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혈연 가족과는 좀 다르지만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인이고 부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르게 본다면 우리가 꼭 부모 자식이 같이 살아야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다. 어쩌면 이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사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보면은 암암리에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근데 노인들이 보면은 이렇게 LAT 주거 방식을 택하는 이유가 자유롭고 싶다. 그리고 내 삶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다. 이게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구속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게 굉장히 큰 것 같고 여성들도 또 보면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꼭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 각자 집에서 살면서 너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이렇게 살면 되지 왜 꼭 내가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하느냐. 그러면서 여성들은 이야기하기를 여성들에게 자유란 전통적인 여성상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식구들 간호사가 되어지는 일에서 좀 더 나는 그런 일 더 이상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이때까지 충분히 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친구네 엄마가 거의 70대 후반이셨는데 남자친구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랑 자주 만나는데 그 남자친구분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 여자친구 엄마가 싫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이 나이에 저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내가 그 뒷바라지 다 해야 되냐고. 싫다고.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그게 딱 이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그 삶의 연륜이 쌓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확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이렇게 LAT 커플, 이중 주거 커플,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집을 갖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젊은 층들,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이제 10명한테 물어보면 앞으로 그 지금 연인 관계로 있는 사람과 집을 합칠 의사가 있냐 그러면 한 70%는 같이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노인들은 나는 그렇게 합칠 의사가 없다는 사람이 열의 7이라는 거지. 그걸 보면서 참 다르다. 예, 참 다르다.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야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캐리와 토니 그 커플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식습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여자분은 그 마늘 넣고 음식 해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은 너무 싫어해. 그리고 이 여자분은 조용히 고요히 좀 이렇게 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남자분은 일단 일어나면 음악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 거예요. 자신의 그 공간이 유지가 안 되니까 결혼해서 행복하고 이 남자 여자 서로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여자분이 결국은 한 5분 거리 있는데 떨어진 데다가 집을 하나 얻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네 이제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이혼하게 된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혼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져 살면서 각자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렇게 막 부딪히던 것들이 더 이상 부딪히지 않고 또 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좀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조금 더 이제 좀 그런 팁을 얻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캐리와 토니는 다시 결합을 했는데 이 캐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그렇게 뭐 마늘 넣은 음식을 싫어하니까 남편이 나간 다음에 이제 그 마늘 음식을 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분의 방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함께 또 따로 이 사는 삶을 좀 이렇게 유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꼭 떨어져 있는 것이 그 떨어져 살고 이렇게 연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제 계속 가까워질 것을 멀어지게 한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커플 이야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되게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롭다는 생각. 그 떨어져 살았던 것도 새롭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됐을 때 우리가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정리가 된 거죠. 예전에는 그냥 너무 극단적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양보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마늘 예를 들었을 때 그 마늘 가루를 쓴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나간 다음에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내가 이런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지점까지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한에서 할 수 있는 걸 한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같이 살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견했던 것 같아요. 떨어졌기 때문에 난 정말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게 아마 계속 붙어 살았으면 긴장이 더 이렇게 좀 심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따로 떨어져 살면서 자기 성찰을 좀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서로 좀 지혜롭게 그렇게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좋은 케이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258페이지 보니까 이 LAT 이중 주거 커플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을 독식하려는 커플 형식의 도전장을 내미는 커플일지도 모른다. 이 LAT 커플이요. 그들은 서로에게 꾸준히 헌신하면서도 다른 중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물론 자기만의 공간을 고집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장소, 자신의 공간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보살피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의 욕구에 집중하는 것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확장하는 행위라면 어떻게 볼 것인가? 자신을 돌보는 일이 파트너와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돌볼 수 있고 그들의 결혼을 파탄에 이르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결혼했고 연인 관계인데 꼭 함께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살면서 같이 이렇게 연인 관계나 결혼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느냐. 기존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꼭 붙어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서로 앙숙이 되는 것보다는 각자 이렇게 독립적인 삶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이제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 노리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걸 보면서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 생각이 났어요. 제 주변에 뭐 한 10년 차, 뭐 한 15년 차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참다 이렇게 좀 폭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혼하기는 좀 그렇고 같이 살기는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 두 친구가 택했던 거는 둘 다 유학을 가버렸어요. 여자들.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그래 원래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 했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 공부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뭐 대학원 준비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싶더니 두 사람 다 유학을 택했어요. 그래서 왜 꼭 유학을 가야 되니? 그랬더니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과 너무 이게 긴장 관계가 계속되는데 한 집에서 보고 싶지 않은데 같은 이 서울에서 살면서 따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서로 너무 눈치가 보여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쵸. 네? 별거라고. 별거 한다고 그러고 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공부도 하고 떨어져 있기 위해서 일단 좀 이렇게 이 휴직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친구 두 명이 둘 다 유학을 택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근데 저 결혼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어쩔까? 그리고 또 남편이 저거를 다 용납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두 커플 다 좋아졌어. 저도 생각났어요. 이런 커플. 좋아졌어요, 진짜. 좋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떨어져 있으면 각자는 성찰을 하고 남편도 아내를 좀 이해를 하고 아내도 떨어져 있으면서 조금 더 이제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겠죠. 자기 자신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결혼하면서 공부를 못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가정주부로만 살기보다는 내가 내 삶을 좀 꾸려나가기 위한 새로운 공부들을 하고 싶다 해서 간 거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면서 자기 삶도 좀 성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졌어. 네. 본인 삶에 만족이 생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친구들도 이 LH족이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네요. 전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황혼 이혼이 늘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가까운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근데 저는 그분들이 이런 시간을 좀 가지고 이런 기회를 가졌더라면 황혼 이혼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기는 해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기까지 스트레스는 쌓였는데 말을 서로 안 하고 있다가 폭발하는 거죠. 폭발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참고 그러다가 나중에 황혼의 이혼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시간 휴식을 좀 가지면 나중에 다시 원수가 되지 않고 얼굴 다시 볼 수 있고 편하게 말 편하게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친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친구는? 그 친구는 심지어 아이가 있는데 아이 데리고 유학을 갔었거든요. 제 두 친구도 다 그랬어요. 데리고 갔는데 처음에 저희도 다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저렇게 이혼하려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오히려 정말 사이가 너무 좋아져서 다시 신혼이 된 것 같고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와서 그렇죠. 거기 있을 때 남편이 찾아가고 또 다녀와서 좋아지고 이런 걸 보면서 저 시간이 저 부부한테 필요했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고 사랑하지만 안 맞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서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긴장을 완화할 만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정말 사랑하고 이 관계를 끊지 않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좀 휴식의 시간을 갖고 서로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부부가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서 저도 이 LH족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 뭐 이렇게 막 대놓고 이렇게 막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암암리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경우를 통해서 뭐 완전히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함께 서로 이렇게 주말 부부들 같은 경우는 보면 오히려 애틋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지혜롭게 그 각자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좀 서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좀 유연성 있게 생각하면 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